다음으로 이 비트코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 인터넷상의 가입을 통해서 인맥고리를 넓혀나가는 그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죠.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연동이 돼서요. 뭐 우리가 이제 그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이제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인맥을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면 갑자기 뭐 브라질 사람이 막 연결되고 그래요. 뭐 미쳤어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이런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지금은 뭐 전혀 연락이 안 되지만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브라질 사람 제가 연락처를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뭐 인터넷에 어떤 제가 뭐 들어갔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터 이런 데에서 또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 또 뭐 하여튼 제가 한번 들어갔던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있던 흔적들 때문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페이스북의 기능은요, 뭐 상대방하고 뭐 실시간으로 대화 나눌 수 있고요. 뭐 그 기능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또 추가적인 어떤 어플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뭐 메신저처럼 페이스북에 접속되어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카톡처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을 이제 뉴스피드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고 뭐 댓글과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피드에서 올라온 글을 뭐 최신 글이라든지 인기글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고요. 프로필을 선택하면 친구들과 이제 글을 포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뉴스피드는 이제 내 자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볼 수 있고요. 프로필은 내 페이스북 방문자들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페이스북은요 뭐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처럼 또 활성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멤버를 초대하거나 가입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팬페이지나 개인용 블로그처럼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의 경우 뭐 페이지 간에 뭐 어떤 상품을 홍보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은요 뭐 그 아이디어가 좋은 만큼요 이 소유권을 갖고 여전히 분쟁 중인 사건들도 많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윙클보스 형제고요.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자꾸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 뜯어갔어요 이 새끼들. 그 다음에 뭐 사기 전과가 있는 이제 포세글리아 뭐 이 사람도 뭐 계약서를 뭐 자기가 주쿠버가 직접 쓴 계약서를 들고 있다 어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게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돈으로 무마시킨 에론 그리스펀이라는 또 동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창은 뭐 페이스북 그래 돈만 줘, 돈만 주면은 뭐 네가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으로 무마를 했던 이제 소송 사건입니다. 윙클보스나 세글리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욕심을 내는 거는요, 돈보다도 일단 지분이고요. 왜 지분의 가치에 두고 있겠습니까? 그건 뭐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소유권 분쟁이 심할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미래 가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비트코인하고 일단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딱 보면 일단 금융업에 진출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 루머다. 이건 한가 그냥 소문이다 라고만 계속 이야기가 퍼져 나왔다가 불과 1년 반, 1년 6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융사업에 진출한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 이제 패스포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포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EU, 그러니까 EU 가입국, 쉽게 말해서 이 패스포팅의 권한을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만약에 이 패스포팅을 페이스북에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영국에다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만약에 설립이 되면 영업에 대한 절차가 다른 나라 EU 가입국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립해놓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이 패스포팅이라는 게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영국에서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뭐 아일랜드 중앙은행, 아일랜드 제가 말했죠. 뭐가 지금 뭘 만들고 있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페이스북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일랜드 중앙은행이에요. 아일랜드는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왜 아일랜드 중앙은행하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명확한 근거는 또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지금 여전히 지금 계속 어떤 이 금융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요. 아지모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모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세 개가 다 영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서비스와 전자 결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찾아보면 또 나옵니다. 뭐 양키 그룹의 애널리스트 조던 맥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페이스북이 전자화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글과 아마존이 결제 시장에 나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크게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통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유통 판매 시스템에 관심을 상당히 최적화된 회사라고 생각하면요. 페이스북은 그것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구글과 아마존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하는 건 뭐냐면 그 환경된 조성된 환경 안에서 실질적인 제품을 파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과 구글과 아마존이 일단 하나의 자웅동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은요, 어차피 꾸준히 그 전부터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결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인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지금 아프리카의 별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싸이 도토리 같은 그런 개념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뭘 줄 때 이걸 사용을 했어요. 크레딧. 근데 이게 망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싸이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도토리를 존나게 쓰기만 썼지, 예? 도토리를 다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시켰던 데가 바로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는 이제 별풍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기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지금 페이스북이 생각하고 있는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유통시장 시스템과 아까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이베이 같은 유통시장 시스템이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금 사용자들, 특히 젊은 애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견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전자화폐 금융 시스템에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10대와 20대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10대와 20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그 또한 전자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된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이 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리고 뭐 14억 명 이상의 뭐 가입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아일랜드에서 일단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일랜드가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세대들이 바로 10대와 20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돼버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의식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전자화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30대 40대가 그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50대 60대가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10대와 20대가 쓴다는 게 현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능을 어떤 기능을 넣냐면요. 일단은 뭐 은행은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은행으로 인가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자금융 서비스업으로 일단은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 기능이 돼도, 예, 말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이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어떤 상품의 유통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일단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은행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제 곧 은행으로 바뀌겠죠. 왜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은행. 그래서 페이스북이 단 하나의 전자화폐 은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서도 알다시피 보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결제를 넘어서 대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산 관리 한다던가 아니면 보험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재밌는 사실은요,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 당시에요, 이미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실질적인 예로 원래는 2002년도에 빌 게이츠가 원래는 이 전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한번 꺼냈습니다. 뭐냐면 태블릿 PC를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태블릿 PC가 마치 그 애플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태블릿 PC는 2002년도부터 나왔었어요. 이미 2002년도부터 나왔는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지 못했냐면 그 당시 인터넷 시스템 시장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PDA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 기능이.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원래 그때 빌 게이츠가 그렇게 그 태블릿 PC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비트코인 전자화폐 금융 시스템하고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페이스북이 이제 와서 그 모바일 금융 시장에 이제 진출해봐야, 전자화폐 시스템 시장에 진출해봐야 이미 늦었다. 왜냐면 다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바바라든지 페이팔, 벤모, 스퀘어 등 뭐 이런 이제 등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 금융 전자화폐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네가 와봐야 경쟁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북은요, 이들 꼭대기에 있어요. 알리바바, 페이팔, 스퀘어 이들 꼭대기에 있다니까요. 얘네들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열심히 다리를 만들어준 회사들인 거예요. 그냥 알리바바, 그 다음에 페이팔, 벤모, 스퀘어 등은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건널 사람이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미 금융 시스템은요, 이미 전자화폐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적에서 우리 이제 개인들만 모를 뿐이죠. 이미 보이지 않게 계획이 되고 있고 이미 그 계획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각 거래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빗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빗 같은 거래소에다가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전자화폐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0대와 20대들은 페이스북 이용할 거거든요.
나머지 뭐 알리바바, 알리페이 뭐 이런 거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 페이스북 뭐 은행이 돼보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진짜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인블록 시스템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사람들한테 돈이라는 걸 엮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애들이 필요한 건 체인블록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 시스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고도의 이제 그 발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욕심하고 건드는 게 비트코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돈의 가치도 없고. 근데 그것을 돈으로 만든다고 유태인들이 만든 이유는 로봇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로봇 때문에 그래. 로봇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관리, 이제 머리 아프게 뭐 사람들을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로봇이 무슨 사람들처럼 감정을 갖고 뭐 반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욕심을 냅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철저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 돼 뜻밖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여성 비하와 이민자 차별 같은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이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주입했고 테이는 이렇게 학습된 망언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악동이 된 인공지능 테이의 사례는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좀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요. 과연 로봇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역사들은 승리자의 편에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이제 왜곡된 역사를 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내가 봤을 때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여실 없이 나와버린 거죠. 뭐 로봇가 조작을 하거나 뭐 거짓을 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큰 실수 중에 하나였지 않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에피소드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따른 대답을 했던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의 팩트를 가지고 확실히 이야기한 거고요. 그걸 따지고 보면 뭐 알파고한테 뭐 주입했던 것들이 다 우리 생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어떠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 차원에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주쿠버그 이 새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원래 이 새끼 계획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쿠버그가 지도 어떤 계획하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데 좀 더 큰 앞마당을 차지한 거야. 아니
좀 더 큰 앞마당이 아니지. 존나 큰 앞마당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도 지금 이야기 일단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크버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의 진짜 용도는 뭐냐면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걸 AI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그런 AI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편차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저기 그걸 했지 않습니까? 이세돌하고와 그 다음에 그 알파고와 바둑을 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로봇의 생각으로서 계산으로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이 로봇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그룹적인 어떤 저기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이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에 로봇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람들은 이 AI의 진화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좀 보안도 강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채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암호화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암호화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용도가 활용도가 많아질수록 AI는 강화될 거고요. 그 AI가 강화된 만큼 보안도 강화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로봇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첫 번째 목적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뭐냐면요, 가상현실입니다. 알다시피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2천억에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하고 가상현실의 오큘러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게임기로 먼저 VR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니가 앞장서고 있고요. 그 계획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박스와 플스죠. 이 두 가지 기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VR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게임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원래 이 생각은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주크버그가 한 생각은 아니고요. 원래 구글에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예전 구글 글래스라고 나왔다가 들어갔죠. 예. 바로 구글에서 이 구글 글래스를 먼저 채용을 했다가 사람들한테 실패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식률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품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착용감이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상현실이란 건 좋은 거구나, 가상현실이란 게 이런 색다른 맛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가상현실 시스템이 우리 이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요소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가상현실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단 사람들의 어떤 이 욕구를 풀어주는 시스템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중에 우리가 계속 채찍질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찍질만 할 수는 없고 당근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나귀 같은 경우도 계속 무거운 짐만 들고 채찍질만 시키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어떤 욕구들을 이 가상현실에서 해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VR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이 VR이 될 거고요. 이 VR 기능이 달린 이제 우리가 어떤 안구의 밀착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가 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든지, 어쨌든 VR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 주크버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그 신세계 질서에 있는 그런
애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 주크버그를 통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크버그가 뭐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뭐 어떤 미래를 뭐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뭐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유대인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터넷 보급입니다. 인터넷을 전 세계에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면 인터넷에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때나 네팔 지진 때 인터넷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을 훨씬 더 빨리 구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얘네들이 의도하는 거는 사람들의 뭐 생명의 안타까움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했던 뭐 테러 사건에 대해서 지인들이 안전한지 확인할수록 해주는 시스템 역시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마케팅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계속 페이스북의 사용을 늘려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지 주크버그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15억 인구 미만의 사람들, 45억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까지도 그 다음에 쓰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보급 지역에 이제 인터넷을 계속 설치하는 게 얘들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자꾸 설치하게 되면 사람 하나마다 이제 맨투맨의 이제 인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건 뭐 사람이 하겠습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주크버거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인터넷.org,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주크버거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신세계 질서의 계획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노키아나 퀄컴, 삼성 같은 이제 회사들, 역시 얘네들도 다 유대인 앞잡이들이에요. 삼성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터넷.org라는 사이트를 설립을 해서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인터넷.org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간소화된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우리가 이 기능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인터넷.org를요 인터넷의 중립성에서 위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원래 그 배우는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 인터넷.org로 어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인도에서는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사용을 금지시키게 조치를 한 겁니다.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입을 해야지만 인구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인터넷이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위성으로 사진을 찍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보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뭐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한테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국의 페이스북에서 영국의 드론 회사를 막 인수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구글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룬, 아까 말했던 그 풍선 띄우는 거, 프로젝트 룬 사업하고 이게 이제 겹치죠. 근데 이게 경쟁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이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계획인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페이스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라 있죠. 이 인공지능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 페이스북하고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로봇의 인공지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을 이제 로봇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피아 식별을 배웁니다. 페이스북으로는요. 대신에 이제 유튜브는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영상의 피아 식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지만 이 AI 시스템이 완벽히 완성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래 시장에 이제 어떤 전자금융 화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비트코인이 영원히 뭐 달러처럼 어떤 입지가 다져져서 완벽한 어떤 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으로 돈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지, 만약에 체인블록 시스템이 만약에 월등히 좋은 어떤 시스템이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또 돈으로 또 체인지가 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자화폐들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들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전자화폐 그 가치는요 계속 바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됐다가 이더리움이 됐다가 원코인이 됐다가 뭐 보스코인이 됐다가,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확실하게 돈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확실한 건요, 유대인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으로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Lisa, why did you bring me here? Oh, I don't know. I thought one of these super successful people might tell you how important it is to stay in school. Why, look, it's Mark Zuckerberg, the founder of Facebook. Mr. Zuckerberg, I'm Lisa, and this is Nelson. Sup, Zuck? Mark Zuckerberg is happy to meet new friends. That's great, Mr. Zuckerberg, but I was hoping you could tell us how education was instrumental to your success. Well, the truth is, I dropped out of Harvard. You did? Better earning than learning. Hell yeah! I'll get the best kind of degree. Honorary, baby! Well, clearly you're an exception. Am I, Lisa? Bill Gates? Dropout. Virgin Airlines Richard Branson? Dropout. Didn't anybody here stay in school? I did. Graduated magna cum laude. There, you see? I'm afraid I haven't done too well for myself, but I can certainly appreciate the irony of it.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크버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뭐 주크버그는 워낙 유명해서요. 뭐 제가 일일이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제가 끝낼게요.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록펠러 가문의 자손입니다. 모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더 이야기 할 이야기 없네요. 감사합니다.